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외환시장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상태입니다. 심정지 직전처럼 아주 거친 발작을 일으키고 있죠.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 이젠 뉴노멀 취급받습니다.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미 1,500, 1,600이라는 전임미답의 고지, 그 미지의 공포를 향해 벌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환율 상단 뚜껑이 열리네 만에하는 살얼음판 승부가 장 마감 때까지 매일 피말리게 이어지고 있고, 이 정도면 단순히 차트상 숫자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화의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이른바 자산 증발 현상이라고 정의해야 마땅합니다. 시장 꼴이 이렇다 보니 도대체 누가 환율 방어선을 무너뜨렸냐며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된 분위기입니다. 10중 8구 화살은 연기금으로 향합니다. 워낙 덩치가 큰 국내 자본시장의 슈퍼고래니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쇼핑한답시고 달러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니 환율이 튀는 거 아니냐는 논리죠. 심지어 운용력들이 성과급 잔치 벌이려고 고환율을 일부러 즐기는 거 아니냐는 뇌피셜급 음모론까지 돌았습니다. 환율 효과로 원화 환산 수익률이 뻥튀기 되면 자기들 뱃속 채우기 좋다는 아주 자극적인 찌라시성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최근 매일경제가 깐 단독 보도를 뜯어보면 우리가 알던 국룰 상식과는 정반대 팩트가 튀어나옵니다. 결론부터 받고 시작하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선수들은 환율이 급등하면 오히려 멘붕에 빠져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바로 살벌한 KPI, 즉 국민연금 특유의 성과평가 로직 때문입니다. 단순히 얼마 벌었냐는 절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해둔 기준선인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더 잘했느냐, 즉 알파 초과 수익을 따지기 때문이죠. 퀀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한번 돌려봅시다. 지난 15년간 국민연금의 트랙 레코드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킹달러 구간마다 국민연금의 초과 성과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환율이 뛰면 해외 자산의 원화 평가액은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평가의 잣대인 벤치마크 지수도 똑같이 떡상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환율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력인 알파를 발라내야 하는데 환율이라는 매크로 변수가 날뛰면 통제 불가능한 영역 때문에 인센티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도에서는 무지막지한 환율 상승분 때문에 실질적인 초과 수익이 마이너스를 찍은 이른바 깡통 찼던 시즌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직원들이 보너스 타먹으려고 환율 상승 방관한다는 건 팩트가 결여된 감정적 배설에 불과합니다. 연기금 입장에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일 겁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연기금이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건 빼박 팩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슈퍼달러 현상을 그들이 작전 세력처럼 주도하거나 즐긴다는 건 경제학적 논리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연기금이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나라에서 달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느냐? 수출 기업들이 달러 곡간을 잠가서?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손절하고 떠나서? 우리는 흔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곤 합니다. 밤잠 설쳐가며 미장을 사들이는 그 거대한 개미 군단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화력도 무시 못하죠.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보드 시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서학개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거대한 메가톤급 괴물이 숨어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건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테슬라 몇 주 줍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입한 금융상품 노후 대비용이라 믿었던 바로 그 계좌 속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스텔스 모드로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안방, 내 계좌 속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힌 거죠. 한국은행 데이터를 까보니 개미들의 직접 투자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싱크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는 통계 용어로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주식 투자라고 아주 점잖게 포장해놨는데 실상을 보면 억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항목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돈만 무려 401억 달러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은 국가 비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금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증가 속도, 이게 더 호러입니다. 재작년인 2023년엔 이 금액이 218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딱 1년 만에 2배 가까이 더블로 폭증한 겁니다.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 2022년을 볼까요? 그땐 고작 49억 달러, 약 50억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3년 만에 50억이 400억 달러가 된 겁니다. 800% 넘게 떡상했다는 건데 이건 단순 증가가 아니라 둑이 터져버린 수준이죠. 도대체 이 기타 금융기관의 정체가 뭐길래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MTS 어플 속에 들어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종목들, 주식 좀 한다 하면 계좌에 국민템처럼 한두 주씩은 쟁여두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카드가 있습니다. 다들 원화로 결제하니까 이걸 국산 주식이라 착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산입니다. 환전 수수료 빵원에 밤새 눈 비비며
미장 볼 필요도 없으니 이 얼마나 꿀입니까? 하지만 금융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자산운용사 형님들 입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원화로 ETF를 지르면 운용사가 그 돈 받고 가만히 금고에 넣어둘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ETF가 추종하는 미국 주식을 담으려면 여러분이 낸 피 같은 원화를 들고 당장 외환시장으로 뛰어가서 달러로 환전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갓달러를 들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결국 껍데기만 원화 거래지, 까놓고 보면 개인이 달러 사서 국경 밖으로 자금 유출시키는 거랑 매한가지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접근성이 워낙 깡패다 보니 직접 환전해서 테슬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살벌하게 달러를 밖으로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런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무려 100조 원을 뚫어버렸습니다. 재작년 말에 54조 원이었는데 딱 1년 만에 50조 원이 더 불어나서 100조 8천억 원이 된 거죠. 이 속도 실화입니까? 1년 만에 덩치가 2배로 커졌다는 건 대한민국 돈줄의 거대한 물길이 국장이 아니라 미장으로 완전히 핸들을 꺾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개미들 탓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은 박스피에 갇혀서 빌빌거리는데 미장은 천장 뚫고 떡상 중이니 내 자산 불리고 싶은 욕망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수익률 빵빵한 곳을 마다할 투자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각자 도생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를 나락으로 보내고 환율을 1,500 원턱미까지 끌어올리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326억 달러, 서학개미가 293억 달러를 쏠 때 이 ETF 시장에서는 무려 401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서학개미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주범은 우리 안방에서 클릭 몇 번으로 너무나 스무스하게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었던 바로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제 범인은 견적 나왔죠?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서학개미, 거기에 국민연금 형님들까지 가세한 달러 엑소더스가 원인이라는 걸 천하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걸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환율이마에 1,500원을 뚫고 올라가면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틀어막아 보려고 온갖 카드를 다 꺼내들고 똥쭈릿하게 방어 중입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정부가 쓸 수 있는 약발이 이제는 안 먹힌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 국내로 리턴하면 세제 혜택 주겠다며 사실상 바짓가랑이 붙잡고 읍소하는 정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발 나간 돈 좀 다시 들고 들어오라는 구조 신호였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아주 살벌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를 까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빛의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이 호구입니까? 세금 푼돈 깎아주는 것보다 엔비디아나 마소가 벌어다주는 수익이 훨씬 더 달달하고 확실하다고 계산기 두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처한 구조적인 딜레마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본주의 끝판왕 시대 아닙니까? 국가가 나서서 당신들 왜 삼전 안 사고 애플 샀어? 당장 팔고 달러 토해내 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연금한테도 마냥 애국 투자하라고 강요 못하죠. 국민들 노후 자금이 걸려있는데 수익률 바닥인 국장만 사라고 등 떠미는 건 배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도 한국은행도 이 거대한 머니 무브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쓴소리를 날리긴 했지만 그건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뾰족한 묘수가 없거든요.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쏠림 현상에는 철퇴를 가하겠다며 구두 개입을 날려보지만 그 약발은 딱 반나절도 안 갑니다. 장관이 한마디 하면 1460원대로 잠깐 눌렸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1475원, 1480원으로 튀어오르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시장은 이미 눈치를 깠습니다. 아, 한국 정부가 이제 환율 방어할 실탄이 바닥났구나. 구조적으로 줄줄 새는 돈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이 확신이 드는 순간 공포는 가속화됩니다. 환율 1,500원 뚜껑 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한국 경제 체력의 미천이 드러난 겁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수익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본의 이치이자 생리입니다. 지금 그 물길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쏘고 있고 정부가 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봤자 이미 터진 구멍으로 물이 콸콸 새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한국은행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금리 올려서라도 자금 유출 막아보겠다고 덤벼들 텐데 지금은 거의 반포기 상태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잡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건드렸다가는 더 큰 핵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뇌관입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환율 잡자니 금리 올려야 하고, 금리 올리자니 영끌족들 다 죽게 생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시장 금리는 정부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멋대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 턱 밑까지 차오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공포를 넘어
체념하는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 금리로 5차례나 연속 픽스시켰습니다. 겉만 보면 이제 금리 천장은 쳤구나, 한숨 돌렸다 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자 완전한 오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한은의 기준 금리는 시장이 거들떠도 안 보는 식물금리가 돼버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묶어두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당분간 꿈도 꾸지 말라고 대못을 박아버렸죠. 시장 참여자들이 혹시나 하고 품었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싹 다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그 멘트 한 방에 채권 시장이 발작 버튼 눌린 듯 튀어올랐습니다. 한은이 아무리 기준금리 목줄을 잡고 있어도 시장의 공포 심리는 이제 통제 불능 영역에 진입했다는 시그널입니다. 데이터를 까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기준금리는 분명 명목상이 5%인데 시장의 벤치마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때 3.9%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금리도 3.5%를 뚫어버렸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뭘 뜻하냐? 정부가 보증서는 국채조차 이따위 이자로는 매수 불가라고 시장이 파업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환율 방어가 안 돼서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판국에 누가 리스크 대비 수익률 낮은 한국 채권을 담으려 하겠습니까? 메커니즘상 당연히 채권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반대로 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한 거죠. 이게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한은이 동결했다고 떠들지만 실제 자금이 도는 리얼월드의 금리는 천장을 뚫고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가 왜 소름 돋냐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도매가 커스트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뛰면 은행채가 따라붙고 은행채가 뛰면 코픽스가 덩달아 춤을 춥니다. 코픽스가 뭡니까?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 못 박아놔도 시장금리가 날뛰면 여러분 대출 계좌에 찍히는 금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3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훌쩍 넘어서 3% 중반대에 안착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은을 패싱했다는 증거죠. 5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일제히 우상향입니다. 시장은 이미 한은 가이던스는 못 믿겠다. 우린 각자 도생하겠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입니다. 총재가 서학개미 탓하고 구두개입으로 환율 막으려 애쓰는 사이 시장 금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윗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불능의 금리 채찍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영끌러들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결이라는 달콤한 뉴스 뒤에 숨겨진 살인적인 금리의 공포가 이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실화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호러무비의 시작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가늠하네 국채가 3.9%내 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 통장에서 매달 뜯겨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생존 게임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문자폭탄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고객님, 다음 달부터 적용금리가 인상됩니다 라는 그 내용 말입니다. 그 문자 열어보기가 공포영화보다 무섭다는 분들이 천지빛깔이입니다. 기준금리는 2.5%에 묶여있는데 은행 창구금리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상단이 7%를 뚫는 건 시간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미 도착했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NH, 농협은행 주담대 상단이 이미 6.11%를 찍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더 쇼킹합니다. 고정형과 변동형이 섞인 혼합형 5년물 기준으로 하단이 4.997%입니다. 말이 좋아 4% 되지 사실상 5%부터 스타트 끊는다는 소리입니다. 상단은 어떻습니까? 6.297%입니다. 그냥 6.3%라고 봐야죠. 은행 문턱 넘어서 상담 좀 받으려 하면 신용점수가 1등급이어도 6%대 금리표를 받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건 제일 금융권 얘기고 20, 30대가 많이 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가면 상황은 더 헬입니다.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보셨습니까? 상단이 무려 8.14%를 찍었습니다. 고정금리조차 7.82%입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믿기 힘든 숫자죠. 8%라니요? 이게 피부로 와닿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 5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4%일 때는 연 이자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월 160만 원 정도면 방어가 됐죠. 그런데 이게 8%로 더블링 되면요. 연 이자만 4천만 원입니다. 매달 330만 원을 은행님께 갖다 바쳐야 합니다.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데 직장인 월급이 순삭되는 겁니다. 설마 내 신용에 8%까지 가겠어? 라고 방심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죠. 시장의 벤치마크인 국채와 은행채가 뛰고 있다고. 조달 코스트가 오르는데 은행이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0.08%포인트만 올라도 다음 달 변동 금리 차주들의 이자는 얄짤없이 그만큼 점프합니다.
영끌에서 직장만 하신 분들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대출 이자가 야금야금 올라서 이제는 월급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집어삼키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는 존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7%, 8%라는 숫자는 차주들이 버틸 수 있는 임계치, 트레쇼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살인적인 금리를 못 견딘 매물들이 시장에 투매로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그 붕괴의 조짐이 이미 서울 한복판과 수도권 급매물 거래에서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부동산 시장이 제정신일 리가 없죠. 이건 그냥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현장에서 곡소리 난다는 말? 그건 너무 우아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장의 지반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재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변두리, 우리가 흔히 노도강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그 지역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영끌족들이 인생 베팅에서 들어갔던 바로 그 진입로가 가장 먼저 폭파되고 있는 겁니다.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도봉구 창동의 주공 17, 단지 15평형, 한창 때 5억 9,900만 원, 사실상 6억 원 턱밑까지 갔던 물건입니다. 근데 최근 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2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45%가 증발했습니다. 그냥 녹아내린 겁니다. 집값 반토막이라는 게 과장이 아니라 팩트가 된 세상입니다. 노원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중계주공이 단지, 상계주공 16단지 가릴 것 없이 5, 6억 원 호가하던 물건들이 줄줄이 3억 원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40% 넘는 폭락 거래가 서울 하늘 아래서 매일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 지경인데 경기도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용인의 한 단지에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의 충격적인 거래가 터졌습니다. 부갈풍림 31평형이 최고가 13억 6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 4억 1천만 원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69%입니다. 이건 뭐 코인 잡주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자 감당하다가 멘탈이 터져서 물건을 시장에 그냥 집어던진 투매입니다. GTX다. 뭐다. 호재 띄우면서 불장난했던 지역들도 얼음물을 뒤집었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화성파크 드림을 보십시오. 9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집이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반토막, 50% 삭감입니다. 일산, 평택, 구리, 화성, 동탄.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나들던 송도 마리나베이는 6억 3천만 원으로 주저앉으며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찍히는 이 거래들이 주는 시그널은 아주 명징합니다. 집주인들이 멍청해서 헐값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언급한 7%, 8%라는 살인적인 금리의 압박을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은행에 이자 갖다 바치느니 차라리 몇 억 손절하고 탈출하겠다는 공포에 패닉셀링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하락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널뛰고 금리가 천장을 뚫는 한 이 폭락 랠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급매물들이 소화되기는커녕 그보다 더 싼 가격에 던지는 악성 매물들이 층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고통은 경기 사이클상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구조 자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린다는 건 원화 구매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됐다는 뜻이고, 이는 우리가 과거의 저금리 파티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더 뼈아픈 건 정부나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달러는 수익률 높은 미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텐데 이걸 막겠다고 자본 통제라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경기 살리겠답시고 금리를 억지로 내린다? 그건 가뜩이나 위태로운 환율에 기름을 들이붓는 자살 행위입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형국이죠. 이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의 기술적 반등조차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출금리가 7, 8%를 넘나드는데 집값을 받쳐줄 매수세가 있을 리 만무하고 못 버틴 급매물들은 계속해서 바닥을 깨고 지하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존버하면 오르겠지 같은 막연한 희망회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구조적 문제 앞에서 고개를 젓는데 개인이 아무런 해징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건 정부도 은행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뿐입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 시장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수익률 따지며 알파를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던져줍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의 눈에만 보일 뿐이죠.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앞으로도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 분석해서 빠르게 꽂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